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수업 중 아동의 행동에 혹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즉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학습 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과 관련해서 이 시간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적절히 설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 지도안을 짜다 보면 도입 부분에 몇 분,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 몇 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입 부분에서 인사 나누기 몇 분, 혹은 전시학습 3기에 몇 분, 이렇게 시간을 써 넣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은 그냥 써 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라든지 혹은 기타 특성, 그리고 활동 내용에 따라서 그 시간 배분을 달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자주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특정한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시했을 때 어떤 아동은 그 활동을 빨리 수행해 버리지만 또 어떤 아동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중에 이 시간 배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시간 배정은 아동의 특성이나 활동 내용 혹은 활동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섬세하게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수업 시간 안에 적절하게 리듬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수업 계획을 짤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 활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적인 활동 다음에 동적인 활동, 집단 활동 다음에 개별 활동, 실내 활동 다음에 야외 활동, 움직임이 많은 활동 다음에 움직임이 적은 활동, 이렇게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활동을 적절한 형태로 리듬감 있게 배정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수업의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관했던 한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그 수업 중간중간에 수업 주제와 관련된 짧은 음악을 넣으셔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그 1시간 내내 참관하는 과정에서 참관하는 선생님들이나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지루할 틈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리듬감 있게 활동을 배치하느냐는 수업의 성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세 번째 요소는 아동들로 하여금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이 시계를 읽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활동이 얼마나 진행될지, 그리고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활동이 주어질지, 조금 더 길게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개념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거나 시계를 읽을 수 없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활동을 얼마만큼 더 해야 하는지,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아동은 유난히 허기를 잘 느끼는 친구였는데요. 수업 중간중간 벌떡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자주 보이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림 시간표를 앞에 붙여놓고 아이로 하여금 1시간이 끝날 때마다 그 시간표를 하나씩 뜯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시각적으로 1교시, 2교시, 3교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밥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심시간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이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쓰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시계, 예를 들면 줄자처럼 쭉 당겨 놓으면 줄자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그런 시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계를 우리가 아동들에게 제시한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참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두 번째는 바로 교실의 심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급 분위기 혹은 학급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교실을 돌아보면 교실마다 저마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학급 문화 그리고 학급의 심리적인 환경은 아동들의 수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학급의 심리적 환경, 학급의 분위기, 학급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특성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백지를 전해주면서 자, 이곳에 마음껏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라는 과제를 주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신이 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종이 안에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 백지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해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아동들은 조금 더 허용적인 환경 안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조화된 혹은 통제된 환경 안에서 조금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급의 심리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성향, 기질의 영향을 물론 많이 받지만 우리가 특수교육 교사로서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학급의 문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춘 학급의 심리적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 학급마다 가지고 있는 학급의 규칙, 학급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학기 초에 잘 설정해 놓게 되면 아동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급의 룰 혹은 학급의 규칙은 아동으로 하여금 학급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쏟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를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들이 학급의 규칙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킨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업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은 바로 감각 자극인데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극에 예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감각 자극을 잘 통제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수업 중에 집중한다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에 극히 민감한 아이가 학급에 있다면 의자 다리에 고무 바킹 같은 것들을 달아서 소음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아토피가 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과 사전 상담을 통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히는 것과 동시에 학급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경우에는 거꾸로 일정한 소음 자극을 제시해서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은 소리 자극에도 주의를 빼앗기는 친구가 있다면 교실 안에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놓게 되면 오히려 작은 자극들에 대해서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방법은 교실 분위기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역시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 자극 이외에 후각, 촉각
이런 자극에 대한 조정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TV 뉴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백화점 이곳저곳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어느 장소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잘 주워주는가를 실험해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갑을 주워주는 곳이 바로 그 베이커리, 빵가게 앞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기분 좋은 향을 맡았을 때 조금 더 착해진다. 이렇게 조금은 낭만적인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교실 환경을 조정할 때 시각적 환경이나 청각적 환경 혹은 촉각적 환경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또 그런 걸 배웠습니다만 후각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못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후각 환경을 조성한다면 아마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도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조금 더 모험적인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실의 후각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들의 행동 그리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